예,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78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 그걸 이제 한자로는 익성정이라고 표현하던데 네. 마시키마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진이 계속 발생을 해갖고 네. 오늘 보니까는 뭐 아직까지는 48명 뭐 사망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예. 이 처음에 지진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오키나와 열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키나와하고 그 구마모토 거기하고 한 600km 이상 차이가 나고 그것이 구마모토에서 뭐 그 서울 그쪽 차이 정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어서 집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뭐 그래서 빨리 네.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사실은 뭐 일본이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대륙 침략에 혈안이 돼 있나 이런 얘기를 네. 분석을 하면서 그 일본 열도 침몰설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진이나 예. 이런 것 때문에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침몰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바닷속으로 이제 가라앉는 거 이런 걸 육감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알아서 계속 이제 그 안전하고 뭐 이런 예. 대륙을 침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라는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뭐 그 천재지변이 굉장히 두렵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지진의 직접 영향권에선 벗어나니까 아직은 이렇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다뤄본 얘기를 했는데 발해 멸망 전후 네. 930년대인지 뭐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폭발, 백두산 폭발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격변기는 있었는데 뭐 사실은 뭐 일본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쓰나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뭐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번에 다룰 건데 그 지진 피해를 입었던 구마모토 이런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규슈 지방 이게 사실은 한반도와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뭐 이렇게 구마모토 성의 설인 한반도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한반도인들이 배를 타고 가면 닿는 곳이 규수 지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백제인들이 많았다 그런 거죠. 그 전라도 해안에서 이렇게 출발해 갖고 남쪽에 이제 추자도라든가 제주도를 오른쪽으로 보면서 동진하다가 해류, 바람 이런 걸 이용을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도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이제 규슈 서북 쪽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많은 백제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도착했던 것이 바로 이제 구마모토 지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고학적인 친연 관계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구마모토현 다나마 그 옥명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그런데 예. 거기 마을에 이제 후나야마 한자로는 선산고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지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아소산 예. 화산이거든요. 여기도 어제 테레비 보니까는 그 거기도 이제 뭐 쩍쩍 갈라지고 막 그래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나오던데 아소산 근처인데요. 여기서 그 이 후나야마 고분에서 칼, 귀고리, 모자, 신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 고분은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고분이에요. 그 중에 특히나 그 금동관이라든가 금동관모, 예. 그다음에 금동 신발 등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금동관, 금동신발, 그리고 금동관모 하면 백제 무령왕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영왕릉뿐만 아니라 뭐 익산의 익잡리 고분이라든가 나주 보감리 고분 이런 데서 예. 나온 금동제 유물들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결국 후나야마 고분이 어떻게 보면 백제계 도레인의 네.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나야마 고분에서 발견된 쇠칼, 그 쇠칼에서 글자가 보였다면서요? 예, 뭐 89자가 보였다는데 그중에 이제 29자가 판독이 됐는데 뭐 이 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임금이 이 묘의 주인공한테 하사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을 준 임금이 하사한 임금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학계의 관심거리였죠. 누구였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뭐 그래서 보면 백제 계로왕이니 혹은 분서왕이니 이런 그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제 임금이라는 설도 있지만 네. 이제 만약에 계로왕이나 분서왕이었던 분서왕 같은 경우는 이제 298년에서 304년 딱 한 6년 정도 이 재위한 분이고 계로왕은 한성백제 시대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계로왕이나 분서왕이 만약에 그 하사를 했었다 그러면 규슈 지방 같은 경우는 백제의 지배를 받는 일종의 제후국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우리가 백제의 그 담노제도라고 있잖아요. 예. 22담노라고 해서 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담노가 아니냐. 규슈가 혹시 백제의 담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구마모토가 한자어로 고문 그리고 근본본자리에서 웅본인데 공주의 백제 시대 이름이 웅진이었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고 공주의 옛 이름 이제 그 웅진인데 웅진의 어원이 고마 플러스 마루 나루거든요. 그래 고마 예. 나루 뭐 이런 건데 고마는 사실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곰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예. 간, 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 한이라는 게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 왕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몽골이나 이런 데 무슨 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경우 이제 임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크고 신성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한자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마와 고마라 이런 비슷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규슈 지방에는 사실은 백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작년 2월에 다녀온 네. 것이 이제 규슈의 그 남정 쪽에 미야자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2월이니까 겨울인데 가보니까 뭐 거기 공항을 내려보니까 미야자키 공항 내려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 여행을 하는데 그 골프 가방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골프를 많이 치러 오는데 네. 백제인들의 이 어떻게 보면 뭐 채취가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고 골프만 치고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 그곳에 백제 마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이제 난고선이라고 해서 남향촌인데 우리 네. 한자로는 그 구다라노 사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다라라는 건 백제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또라는 말은 이제 리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무슨 리하는 거여서 그 구다라 백제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굉장히 촌구석인데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뭐 달렸는데 체감 거리는 사실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슈 산맥의 남쪽 예. 끝자락 동남쪽에 심산 유곡 그걸 휘감는 산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 굉장히 가는 그런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근데 약간 그럼 왜 그런 촌구석에 백제 마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연, 슬픈 사연 어떻게 보면 뭐 이 마을이 담겨 있는데 이 백제 멸망 후에 근데 66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 그중에 3년 뒤에 그 아주 그 이 대회전이 금강, 백강에서 벌어지는데 백강이 어딘가는 금강일 수도 있고 어딜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모르겠는데 백제 부흥군하고 그다음에 외가 이제 연합을 해갖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간의 어떤 대회전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거기 보면은 천석의 이제 천척 그 배 천척에 분승한 2만 7천 명의 그 백제 외 연합군이 그 신라와 당 연합군과 4차례 접전을 벌였지만 결국 완패하고 만다. 그래서 네. 백제 부흥군은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음. 기록이거든요. 그럼 백제 멸망 연도가 660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663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이나 뭐 굳이 앞서서 망했다고 뭐 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백제 왕하고 귀족 상당수가 그 지금 얘기했던 일본의 규슈의 나라 지방을 거쳐서 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연들은 좀 있는데 그걸 다 네. 생략을 하면 미야자키의 난고선 마을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거죠. 그 백제 왕족 이름이 흘러들어온 왕족 이름이 정가왕과 복지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가왕이 아버지고 복지왕이 아들인데요. 그래서 예. 이 난가선 사람들이 이 백제 왕족의 부자를 신세에 모셔놓고 해마다 이제 그 떨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해마다 2월이 되면 부자가 상봉하는 그런 날로 여겨서 마칠이라고 하잖아요. 축제를 벌이는 그런 그 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게 이제 작년에 2월 때 간 게 이제 그런 마칠이에 갔었던 거죠. 음. 그 난고손 마을의 전설에 등장하는 정가왕, 복지왕 이건 누구예요? 예, 그 일본 서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제 성광왕 어떻게 보면 이 의자왕의 아들이거든요. 그 네. 의자왕의 아들인 백제 성광왕이 오사카에 살았다. 그것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백제 왕의 자손이 40명 정도에 다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가왕은 복지왕 이런 걸 찾으려 그러면 백제왕 후손 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일본에 머물다가 귀국해서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어떤 풍왕이라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결국 663년에 망하고 다시 돌아가지만 음. 그 풍왕이 정가왕의 증조 할아버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그 교수 지방은 정말 한반도 특히 백제하고 때려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지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은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백제를 구다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말 중에서 구다라 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것이 시시하다, 쓸모없다, 재미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구다라 나이라는 게 우리말로 그대로 풀어보면은 백제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 나이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 구다라 예. 나이는 백제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없다라는 소리가
시시하다, 쓸모없다, 재미없다 이런 뜻이면은 거꾸로 보면 백제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쓸모 있고 굉장하고 재미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예전에는 백제 문물이 엄청났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다란 아이의 뜻에서 1400년 전 일본 열도에 불어닥쳤던 그 백제 열풍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열풍 이런 게 있는데 한류 열풍이 있어서 뭐 그쵸. 송중기 열풍이 뭐 중국으로 가고 그러는데 네. 중국에서 넘어오는 백제에서 넘어오는 모든 물물, 옷, 신발, 패션 이런 것들, 음악, 그다음에 뭐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백제 있다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굉장하고 네. 쓸모 있고 재미있다 뭐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백제뿐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서 이제 구마모토 성이 일부 무너지고 훼손되고 막 이랬다는 것이 한 13군데 등 네.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보들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그게 많이 다쳤다는 얘기인데 이 훼손된 것을 보수하려면 20년도 넘게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구마모토 성이면 일본의 3대 성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일본의 3대 성이라 그러면 뭐 이 설이 좀 있는데 나고야 성이니 뭐 오사카 성이니 그다음에 히메지 성이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구마모토 성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마모토 성이 가장 백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마모토 성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가토 키요마사라고 아시나요? 가등청정. 예. 근데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일본군 장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가등청정이라고 어릴 때 배웠는데 지금도 뭐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뭐 이기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그 일본 발음으로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발음이 같은 안 경우는 돼. 이제 그 가등청정이라는 예. 말을 안 쓰고 이렇게 그 현지식 발음을 하는데 네.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마모토 성 자체가 요 가토 키요마사 가등청정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제 귀국해서 축성한 성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 때 하여튼 뼈저리게 당했던 경험 이런 경험을 살려서 쌓은 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가토는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포악하기 이를 데 없던 외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명이 그 가토 키요마사가 아니라 이제 악귀 기요마사 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된 사연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 기억나나요? 임 기자는 왜 국보 1호가 남대문 숭례문이었는지? 일제시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어. 예, 이제 예. 원래 일제가 처음에 와서 네. 그 용산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 그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발하는데 거추장스럽다 그래갖고 이 숭례문을 포차로 확 밀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폭파시켜버리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가토 키요마사가 임진왜란 때 예. 숭례문을 통해 개선했던 문입니다라고 예. 이제 건의가 들어가갖고 그래서 남겨둔 그 이제 문이 숭례문 남례문이고요. 국보 1호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제 그 이 동대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기억납니다. 그 임진왜란 때 숭례문 통과한 사람이 가토 기요마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보 1호에 불편한 제시라고 예. 했는데 이 뭐 사실 뭐 가토 키요마사하고 소소행장이라고 우리가 아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 동대문으로 아까 들어왔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의기양양했다가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그 결정적으로 임해군, 그 순화군 이런 그 조선 왕자 2명을 잡아가요. 네. 포로 잡음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역전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랬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뼈저린 아픔을 겪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잘 알다시피 일본이 전쟁 초기에는 파죽지세로 이제 몰고 가고 선조가 뭐 네. 그냥 그 뭐 속절없이 그냥 의주로 쫓겨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사실 선조는 그 명나라로 뭐 망명까지 그 저 요동으로 망명까지 하려고 그러는 그런 어떤 비참한 네. 그 상황까지 갔다가 결국 이제 명나라가 참전하는 바람에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강화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고 결국 일본군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강화회담이 또 결렬되고 그래서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 네.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정유재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토 키요마사는 선봉장이 돼갖고 또 정유재란 때 1597년 1월 14일을 다시 이제 조선을 재침하게 됩니다. 이때도 왜군의 기세가 대단했죠. 예, 파죽지세죠. 제침공군이 한 12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원균 예. 그 원수가 이제 도원수라는 건가요? 어쨌든 참패를 하고 남원서인 함락이 되고 뭐 그래서 나오잖아요. 저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네.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다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서해안 보급로가 차단이 되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근데 보급로가 차단되면 전쟁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쵸. 이제 예. 전력이 좋아도 조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밥 없어 굶는데.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청주성까지 함락을 하고 막 이런 가토 기요마사 경상도로 퇴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이 외병이 가토 예. 기요마사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축성이 아주 달인인데 임진왜란 때 한 28곳의 그 외나라 성을 왜군식의 성을 쌓았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임진왜란 때 쌓았던 그 울산의 서생포 외성에 주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음. 다시 안전한 성을 더 쌓게 되는데 이것이 울산의 학성공원에 있는 해발 50m 거기에 이제 다시 쌓습니다. 그것이 울산 외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울산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건데요. 원래 가토 기요마사가 축성 전문가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성을 쌓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다 그러는 거죠. 1591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나고야에 거대한 성을 쌓는데 바로 이것이 가토 기요마사 설계하고 공사한 성이다. 뭐 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고야 성인데 이게 일본의 3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이 3대 성 중에서 2개를 쌓은 네. 어떤 축성의 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가토가 1597년 9월부터 울산에 이제 새롭게 이제 성을 쌓는데 단 40일 정도 걸렸다 그럽니다. 네. 울산 읍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영선이라는 걸 막 헐어갖고 그 돌을 가지고 마구 가져다가 썼다는 거죠. 울산 백성들 다 동원했다 그럽니다. 근데 좀 기간이 짧으니까 급히 쌓은 거 아니에요? 이 전황이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런 걸 느낀 거죠. 조명연합군이 네. 이제 그 경남에 그 일본군이 쌓았던 아까 임진왜란 때 쌓아뒀던 성들이 몇 개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외성들을 자꾸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일본 조명연합군으로서는 이 가토 키요마사 아주 뭐 적장 중에서도 기세가 등등했던 그런 네. 가토만 무찌르면 이 왜군의 사기가 꺾일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칼날을 이제 뭐 이렇게 뭐 했던 거죠. 근데 가토 기요마사가 쌓은 울산성이 나름 견고했다면서요. 이 성벽이 굉장히 꺾여 있고 갖고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고 성 안에 또 여러 개의 또 성곽을 만들고 또 이것이 이제 성 안에 공간을 막 나누고 있고 둘레가 뭐 1,300m나 되고 예. 성 외곽에도 흑성도 쌓았고 그래서 어디든지 공격하기 들어가기가 이제 어려운 어떻게 보면 철옹성의 구제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40일 동안 쌓은 총성치고는 되게 견고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예.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건 이제 전투 중에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97년 12월 22일 날 드디어 이제 조명연합군이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조명연합군은 권율이 이끄는 10,000명, 우리가 잘 아는 권율 도원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명나라군이 한 38,000, 4만 명이니까 도합 한 5만 명 가까운 그런 연합군이었는데 일본군의 성 안은 사실은 16,000여 명 정도 됐다 그러는 거죠. 13일 정도의 대접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가토가 쌓은 어떤 울산성의 취역점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조명연합군이 성을 포위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주 예. 첩첩산중으로 이제 포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성 안에서 이른바 농성전이라는 걸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흠이 우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물. 아, 우물이 없다는 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아주 없었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부족했다는 건데 예. 16,000명이 사용해야 할 식수가 예.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없었다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식량도 계속 이제 떨어져 가고. 이거 일본군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마시는 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 이제 식량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하루하루 버티게 했는 거죠. 사실 사람이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굶고 있으면 물도 못 먹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혹한 지경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래서 성벽에 흙을 막 긁어서 배를 채우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내에 있었던 군마, 말 이런 것들을 음. 모두 잡았대요.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피를 마시고 그랬다는 건데 예. 물이 없으니까 뭐 그래서 사실 군마라는 건 성 안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야지 싸울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피를 마시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 견디다 못한 병사들 같은 경우 이제 성 밖을 탈출해 갖고 성 밖에 있는 피 섞인 우물 이런 걸 먹고 막 그랬었는데 예. 이 조명연합군이 매복을 해갖고 족족 뭐 칼로 막 죽이고 그래갖고 예. 뭐 아주 그냥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아, 성화는 뭐 난리도 아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명연합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체계적인 공수 준비가 없이 그냥 예. 계속 성에 올라가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래갖고 이제 효과적인 공세를 펼치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외병인들 뭐 사정이 뭐 워낙 급했으니까 포위망을 뚫을 수도 없고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 조명연합군이 무식하게 사다리만 들고 막 이렇게 오늘 안 올라갔으면 예. 굉장히 이제 빨리 뭐 함락이 될 수 있었는데 처음엔 몰랐다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화폭격으로 맹폭격을 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이 굉장히 그로기 상태였다. 그래서 웃기는 일은 뭐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물장수가 나타나고 뭐 성 안에 그랬대요. 그래서 예. 물값으로 이제 은을 뭐 요구하고 막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은을 막 주고 물을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 예. 은조차 없던 사람들은 은으로 물을 먹었던 사람의 오줌을 받아 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참혹한 지경인데 예. 가토 기요마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어요. 절망적이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른 장수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난 여기서 할복할 거니까 너는 그 성에서 할복해라 뭐 이런 내용까지 예. 있고요. 그래서 일본군을 따라다녔던 종군승 케이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종군기를 보면 드디어 성 안에 물과 식량이 떨어졌다. 내일이면 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다. 이젠 부처님의 자비만 남았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포기 거의 포기 상태의 어떤 그런 느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조명연합군이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군이 이제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그 1598년 1월, 그러니까 예. 이듬해 1월이 된 거니까 일본의 구원병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누구냐면 구로다, 뭐 하치스카, 뭐 이런 그 예. 고니시 육게나가 이런까지 이제 와서 5천 명 정도가 속속 도착을 하고 본대 병력까지 2만 명이 도착을 해가지고 주먹연합군이 눈물을 머금고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가 무승부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13일간인데 무승부라고 봐야죠. 만약에 연합군이 이겼으면 뭐 대첩이라고 해서 명랑 대첩이니 뭐 행주 대첩이니 이런 거에 의해서 울산 대첩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과 일본군이 모두 1만 명씩 이상 사상자를 네. 냈다 그럽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조명연합군으로서 참 안타까운 전투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성을 공격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수성하는 쪽보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공격할 때는 보통 3배 이상의 전력 차가 나야 어떻게 보면 대등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을 공격하는 쪽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 한겨울에 안에 같은 경우는 이게 지키고 있는 거니까 예. 밖에서 사실 한겨울 같은 경우 는 특히나 더한데 농성을 하는 쪽에서는 진지나 참호가 있고 뭐 집이 있지만 공격하는 쪽에서 뭐 좀 굉장히 맨 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는 어떻게 됐어요? 전투력을 잃고 이제 잃고서 이제 울산성에 포기하고 이제 뭐 남하하고 막 이랬다는 건데 계속 수성전에만 전념하다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거든요. 네. 그 1598년 11월에 이제 죽으니까 이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또 전투는 벌어져요. 또 울산성에서 그것도 역시 이제 희생자만 남기고 무승부를 이루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 가토 기요마사로서는 트라우마가 참 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성 전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으로 귀국하고 나서 예. 이 뭐 굉장히 어렵게 또 이 성을 쌓게 되는데 이 일본에서도 울산성 전투를 둘러싼 전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전설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규슈 지방,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규슈의 아소 지방이라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또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개하면은 이 지방에 장선방이라는 수행자가 있는데 어느 날 아소산에서 수도하고 있던 이 장선방에 한테 갑옷을 한 가토 키요마사가 나타나서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용이 예. 아소산의 산신이시여 지금 제 군대가 그 조선의 울산에서 명나라 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장선방이라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서 즉시 이제 부적을 종이에 그리고 다시 그걸 가위로 자른 다음에 이 가토공이요 결코 비관하지 마시라 곧 구원하겠노라라고 소리치면서 조선을 향해서 그 종이를 입에 불어 넣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개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수백만의 군사가 나타나서 조선으로 건너가서 예. 그 깜짝 놀랄 어떤 그 조선 명나라군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가 전세를 가다듬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전설도 있어요? 예,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일본군이 고전했던 그런 울산성 하늘 위로 새카만 구름이 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마오지 새떼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마오지는 사실은 조선하고 명나라에서 결코 별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새였는데 네. 그런 새떼가 새까맣게 몰려오니까
마치 지원군이 몰려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조명연합군이 전을 잃었다 이런 내용의 전설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토 기요마사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투였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돌아가갖고 이 규슈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울산성 전투의 교훈을 아주 뼈저리게 되새기게 되는데 그 가토가 이제 사실 본국으로 가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에 서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상급을 받습니다. 영지가 15만 5천석에서 51만 5천석으로 한 3배 가까이 뭐 이렇게 네. 받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토로서는 이제 자기가 거주했던 성을 중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1607년에 그 세운 성이 바로 이제 구마모토 성입니다. 이 성을 쌓으면서 울산성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뼈저리게 뭐 났다 네. 그러는 거죠. 이 가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전국 시대 이후에 유행했던 덴슈가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중심에 막루를 높게 세우고 네. 그다음에 성 외곽에 이제 그 성루 이런 것들을 5단 성루인데 굉장히 그래서 뭐 5개나 세웠다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일본식 철옹성을 세우고 예. 그러면서 조선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몇 가지 이제 조선식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끌고 온 울산 지역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 성을 잘 쌓는 백성들이죠. 예. 그 백성들을 공사에 총동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화포 공격에 이제 그 엉망이 됐던 그런 울산성의 경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성벽을 굉장히 견고하게 중축을 하고 각 출입구를 미로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네. 해자도 굉장히 넓게 팠다 그럽니다. 이 적수들이 이제 성내로 쉽게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성 안에 우물을 120곳이나 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울산성전 때 우물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오줌, 뭐 말의 피를 받아 먹어야 했던 게 생각을 다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을 품 거죠 네. 우물에. 그러면서 이제 성 안에 모든 건물에 다다미를 깔아놓잖아요. 근데 그 네. 다다미를 고구마 줄기 그거를 이제 그를 깔았다 그럽니다. 역시 그것도 울산의 아픈 기억을 반영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다다미 속에는 이제 뭐 안 속에는 집을 깔고 뭐 그런데 예. 고구마 줄기를 깔아놓은 거는 뭐 결국은 그거죠. 유사시에 그 고구마 줄기를 먹으려고 식량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예.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성 안에 이제 곳곳에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건데 은행을 이제 비상시 뭐 식량으로 활용했던 그런 대비책 예.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마모토성을 은행성이라고 한다는데 그것 때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성이라 그래갖고 긴난조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갓도가 이 성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심어놓은 은행나무들이 아까 얘기했던 젠슈가쿠 원래 천수각이라 그러는데 네. 그 아주 그 중심에 높이 세웠던 그런 막루라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자라면 병난이 혹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불길한 예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데 실제로 은행나무가 천수각처럼 덴슈가쿠처럼 자랐던 1877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70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갓도 예언처럼 병난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세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이난 전쟁이 뭐예요? 그게 세이난 전쟁이 뭐냐면 일본 규슈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고시마 현인데 네. 사츠마 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평불만을 했던 사족들이 있어요. 거기서 일으켰던 반정부 내란인데요. 이 전쟁의 와중에 하여튼 그 성 아래 마을들이 전소가 되고 구마모토 성 내부의 건물도 상당히 불탔다 그럽니다. 예. 크나큰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세이쇼공, 그러니까 갓도 교마사의 높임말이거든요. 예. 세이쇼공이 불타고 있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웠다고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철옹성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쉽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정각들이나 뭐 성 아래 그 마을들은 굉장히 불에 타고 그랬지만 성 안에 주둔했던 이 신정부군 4천 명이 그 14,000명에 달하는 반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50여일이나 버텨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반정부군을 이끌었던 사이고 다카머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카머리. 네. 이 사람이 뭐랬냐면 우리는 정부군의 진 게 아니라 셰이쇼공, 그러니까 이 갓도가 세웠던 이 구마모토 성 셰이쇼공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아주 한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그 조선에서의 뼈아픈 경험이 그렇게 해서 그 경험으로 싸웠던 성이 결정적인 내전에서는 큰 역할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성을 일본에서는 무샤 가에시라고 해서 어떤 병사들도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어떤 뜻, 철옹성이라는 얘기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강진으로 그런 철옹성이 무너진 거네요. 이게 뭐 사실은 뭐 일부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무너졌는데 이 사실 그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물론 뭐 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 구마모토 성에는 뭐 가토 키요마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의 역사라든가 그쵸. 전쟁 이후에 끌려간 조선 백성들의 한까지 서려 있는 그런 거여서 굉장히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이 저런 철옹성도 이제 지진이라는 어떤 자연 현상 앞에서는 저렇게 이제 맥을 못 춘다 이런 거 보면은 인간사가 네. 하찮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구마모토를 비롯해서 규슈 지방에 사실 우리의 어떤 백제나 조선의 예. 역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지진 자체가 아무리 미운 일본이라 그러지만 백성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고 상당히 좀 어떻게 빨리 예.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